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치매가 제일 걱정돼서요. 치매보험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라면 치매보험 안 넣습니다. 지난주에도 자녀분이 60대 어머니 거 치매보험을 문의 주셨어요. 어머니가 얼마 전에 가스불을 안 끄셨대요. 그것도 2번이나. 그래서 따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아직 진단 받은 것도 아닌데 그날 밤에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통화하자마자 치매보험 제일 좋은 걸로 하나 넣어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5, 6년생, 5, 7년생이세요.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직접 여러 보험사 다 설계해봤습니다. 어떤 경우에 얼마가 나오는지 하나하나 뜯어봤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부모님 치매보험 안 넣었습니다. 보험료가 비싸서요? 아니요. 보험료도 문제지만 더 큰 단점은 보장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직접 설계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왜 설계사들은 치매보험 대신 다른 걸 준비하는지, 대안은 뭐가 있는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보험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1일부터 1년입니다. 64세 여성분 기준으로 뽑아본 치매보험이에요. 월 61,360원. 경도치매 진단받고 중등도까지 진행이 되면 받는 진단비가 합쳐서 1,000만원인데요. 경도치매란 초기 치매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중등도는 혼자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단계. 딱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심각한 중증 치매까지는 물론 받기 어렵겠지만 중등도 치매까지 가서 1,000만원 받으면 그래도 도움은 되겠지? 그런데 직접 계산해보고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이 1,000만원은 진단 한번 받으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진단받은 이후부터 시작돼요. 실제 뉴스에 보도된 사례인데 치매 부모님 한 분 돌보는데 한 달에 370만원이 들었다고 해요. 이게 간병비만 딱 잘라서 370만원은 아니고 병원비에 돌봄 비용까지 다 합친 금액이겠죠? 근데 가족 입장에선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중요한 거죠. 매달 370만원이면 1년에 4,440만원, 3년이면 1억 3,320만원이에요. 치매 진단비 1,000만원 받아도 석 달이면 사라집니다. 단 이 보험이 전혀 쓸모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중증 치매까지 갔을 때는 의미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매월 50만원씩 생활 자금이 나오는 특약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중증 치매까지 갈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60세 이상 치매 환자 중 중증 치매는 2.8%라고 합니다. 확률이 낮아도 너무 낮죠. 그래서 결국 중등도 치매 진단비가 핵심인데 중등도만 돼도 옆에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단비 1,000만원 하나로 앞으로 몇 년을 버틴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월 61,000원씩 20년을 내야 돼요. 게다가 치매 진단을 못 받으면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점도 같이 생각해야죠. 그럼 대체 뭘 준비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부모님 보험을 치매보험 대신 간병인 보험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이 두 개가 뭐가 다른지 표 하나로 정리해드릴게요. 제가 이 간병인 보험을 고른 이유는 보험료는 저렴한데 실질적인 위험은 더 넓게 막아준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보장 범위입니다. 보장받는 상황 자체가 훨씬 넓습니다. 치매보험은 치매만 보장이 되죠. 일반적으로 치매보험은 치매만 보장을 하거나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았을 때만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간병인이 필요한 이유가 치매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허리 디스크로 못 걸을 수도 있고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고관절이 부러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제가 11년 동안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다 보면 치매가 아닌 다른 이유로 간병인을 쓰시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라는 거죠. 실제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 고객 중에 무릎 관절증하고 심한 허리 통증으로 요양병원에서만 263일을 입원하신 분이 계세요. 치매도 아니었고 당장 큰 수술이 필요한 병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혼자 거동이 안 되니까 결국 옆에서 누가 계속 도와줘야 했습니다. 이 요양병원은 보통 한 명의 간병인이 여러 환자를 같이 보는 공동 간병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간병인 사용일당이 가입돼 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만약 이분이 요양병원 간병인 사용일당 하루 6만원짜리를 가지고 계셨다면 263일 곱하기 6만원, 약 1,578만원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국가에서 간병비 70%를 보장해준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간병인 보험이 앞으로 필요 없어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원이 되더라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간병인 쓴다고 다 지원받는 게 아니라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에서도 정부 지원은 의료 최고도, 의료 고도 판정을 받은 분들만 대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산소호흡기 같은 장치가 필요하거나 욕창처럼 의료 처치가 매일 필요한 수준이어야 해요. 근데 거동이 불편해서 누군가 옆에서 돌봐야 하는 정도만으로는 지원이 안 된다는 거겠죠. 아까 263일 입원하셨던 그분 기억하시죠? 그렇게 오래 누워 계셨는데도 정부 기준으로는 지원 대상이 아니겠죠. 디스크, 골절, 수술
수술 후 회복처럼 우리가 현실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 딱 이 사각지대에 걸릴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 지원은 가장 위중한 분들부터 적용되는 최소한의 안정망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100%가 아니라 70% 지원이라면 남는 비용은 결국 내 몫이 됩니다. 그런 빈자리를 메우는 대안이 바로 간병인 보험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보험료예요. 같은 64세 여성 같은 조건으로 간병인 보험을 설계해보니 월 43,000원대가 나왔어요. 치매보험 61,000원보다 매달 18,000원이 싸니까 약 29% 저렴한 거죠. 근데 부모님 보험은 한 분만 넣는 게 아니잖아요. 두 분 다 합치면 차이가 더 벌어지겠죠. 결국 치매보험보다 보장은 더 넓은데 보험료는 더 저렴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만 듣고 바로 간병인 보험 가입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영상 끄시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간병인 보험도 아무거나 가입하면 정작 필요할 때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치매가 제외되는지, 180일 보장인지, 가족 간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세 단어가 내 보험 설계서, 보험 약관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치매 제외된 걸로 해야 하는 이유. 간병인 보험인데 치매 보장이 빠진 상품이 실제로 있어요. 보험 약관 면책사항에, 즉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보면 정신 및 행동장애 F00부터 F99라고 적혀 있으면 이 안에 치매가 포함이 됩니다. 왼쪽은 치매 보장이 빠진 회사, 오른쪽은 치매를 제외한 이라고 적혀서 치매도 보장되는 회사예요. 이렇게 문구 한 줄 차이로 결과가 갈리는 거죠. 근데 치매 때문에 넣는 보험인데 치매가 빠져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두 번째는 180일 보장인지 365일 보장인지 체크하세요. 하루에 얼마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며칠까지 받느냐도 중요합니다. 똑같은 하루 10만원 보장이어도 한쪽은 180일에서 끊기고 한쪽은 365일 내내 나와요. 180일 1일째부터는 부모님이 그 병상에 그대로 누워 계셔도 보험금이 딱 끊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 1년 넘게 계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365일 보장되는 상품이 보험료는 조금 더 비쌀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이 365일 보장을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가족 간병이 되는 회사인지, 이거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많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회사는 보험사가 인정하는 간병업체를 통해서만 써야 보험금이 나오는 상품이 있고요. 어떤 회사는 아예 가족을 간병인으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즉 가족 간병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현실은 어때요?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시면 간병업체부터 알아볼 정신이 있나요? 자식이 먼저 병원으로 달려가겠죠. 실제로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딸이 휴가를 다 끌어모아서 일주일 내내 병실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려고 보니까 가족 간병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은 상품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에서 당연히 가족 간병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지급을 거절하겠죠. 그래서 가족 간병이 인정되는 회사인지 이거는 가입 전에 꼭 확인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간병인 보험만 잘 넣으면 끝이네? 아니요. 여기서 솔직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간병인 보험도 단점은 있습니다. 모든 분한테 맞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단점도 정확히 알고 나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간병인 보험은 병원에서 간병인을 썼을 때 지급이 되죠. 쉽게 말해서 정식 의료기관, 일반적인 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 여기까지는 다 됩니다. 그런데 집이나 요양원에 입소하는 건 안 돼요. 나는 병원 왔다 갔다 불편하더라도 그냥 집에서 케어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엔 간병인 보험만으로는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즘은 뭐 재가급여 보험이니 이런 것들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고 집에서 돌봄을 받을 때 나오는 보험인데요. 다만 집에서 모시는 것도 생각만큼 간단하지가 않아요. 요양보호사가 오셔도 하루 종일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이 가시고 난 저녁, 그리고 밤, 주말, 그 시간은 결국 가족 중 누군가가 돌봐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내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거죠. 그럼 저는 왜 간병인 보험을 먼저 넣었냐를 물어보신다면 부모님이 최종적으로는 요양병원에는 들어가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어요. 사람이 아프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보통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하거든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건강하게 지내는 기간, 건강수명이 대략 70세까지라고 해요. 그 이후에 남은 12.8년 정도는 어딘가 아프거나 다친 상태로 지내다가 돌아가신다는 조사 결과인데요. 집에 계실 때는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어떻게든 케어가 가능하겠지만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몇 년은 집에서 감당이 안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치매 같은 경우죠. 의료진이 옆에 있어야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기간이 제일 걱정이 됐어요. 제일 길고 제일 비싸고 가족이 제일 오래 버텨야 하는 기간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이 가장 먼저 막아야 할 초대형 위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미 부모님 치매보험 넣어두신 분들 잘못 넣으신 거는 아니에요. 부모님 걱정돼서 뭐라도 해두신 마음, 그게 먼저잖아요. 진단 직후 보험금을 받으면 분명 보험이 될 수도 있고요. 다만 저는 11년 보험 일을 하면서 이 빙산 아래에 있는 위험의 본질을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제가 부모님 보험을 간병인 보험으로 넣은 것도 단순히 가격이 저렴해서가 아니라 제일 무서웠던 그 기간을 먼저 막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꼭 정답이 아니라 제 선택이고요. 각자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부모님 보험 보시다가 막히는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만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간병인 보험을 실제로 어떻게 고르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다뤄볼게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1일부터 1년입니다.